네. 자, 이번 시간은 253페이지, 여러분 교재 253페이지 펴시면은 수입 세금 계산서 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우리가 지금 그 TAT 2급 시험에 대비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속 서류들을 추가로 FAT 1급에 이어서 추가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입 세금 계산서 수취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된 것입니다. 자, 수입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다라고 하면은 원재료라든가 유형자산 같은 것을 외국에서 구입했을 때 우리가 국내에 세관장이 사업자에게 부가세를 과세하기 위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그 세금 계산서를 가리켜서 세관장이 발급한 세금 계산서를 가리켜서 수입 세금 계산서라고 합니다. 미착 원재료라든가 미착품에 대한 정리도 같이 하라는 문제를 내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되겠는데 한번 해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필요 지식을 읽어보면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수입업자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다. 그래서 아까 그러한 세금 계산서를 우리가 수입 세금 계산서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수입하는 재화의 과세 표준은 실제 수입 금액과 차이가 나며 부가가치 세액만을 지급하고 회계 처리한다. 실제 수입 금액은 미착품을 정리하는 분계로 처리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세관장이 발부할 때 그 세금 계산서에 그 공급가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급가액에는 수입한 재화의 수입 금액하고는 다르다. 수입한 재화의 수입 금액하고 세관장이 발부할 때 과세 표준하고는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왜 차이가 나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만약에 원재료를 컴퓨터 제조업인데 원재료 우리가 이제 CPU 같은 걸 인텔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꼽아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CPU가 한 개당 100만 원짜리 CPU를 산다고 봐요. 100만 원짜리를 10개를 수입을 한다. 그러면 이제 1000만 원 수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수익 금액은 우리는 1000만 원이라고 본다 이거죠. 그런데 세관장은 세금 계산서에 과세 표준에다가 1000만 원이라고 안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자, 우리가 이제 CPU 가격은 1000만 원이지만 그것이 통관하면서 통관 비용 같은 게 들어가죠. 통관비. 그러한 비용을 과세 표준에 포함을 시켜요. 뭐 교육세라든가 뭐 농어촌 특별세 이런 것이 있는 목적 세금 같은 것이 있으면 그 세금까지도 그 수입한 재화의 과세 표준에 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수입한 금액은 미착품으로 회계 처리했을 텐데 그 수입한 금액과 세관장이 발부한 과세 표준에는 차이가 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수행과제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수입세금 계산서 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다음 거래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세금 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원재료를 수입하고 원재료 수입했어요. 인천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320만 원이요. 이렇게 세금 계산서에 돼 있어요.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320만 원이면 과세 표준이 3,200만 원이라는 말이 되죠.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 320만 원하고 관세 200만 원. 이거를 받으려고 수입세금 계산서 발부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520만 원을 현금으로 세관에 지급했다 이 말입니다. 부가가치세와 관세 등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서 회계 처리를 하고 미착품 계정을 조회하여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정리하시오. 시험에 꼭 이렇게 나옵니다. 미착품은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정리해라. 메인 매출 전표에는 부가가치세하고 관세를 메인 매출 전표에서 회계 처리해라. 자, 그렇게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관련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하기로 한다. 자, 밑에 전자수입세금 계산서를 보게 되면요, 발급자, 공급자는 인천세관. 우리가 이제 공급자라는 말을 안 써요. 왜냐하면 인천세관이 이 CPU를 판매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인천세관은 세관장이, 우리가 일반 세금 계산서는 여기 공급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수입세금 계산서는 세관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급받는 자 대신에 수입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공급가액이 얼마로 되어 있냐면 3,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200만 원에 대한 부가세 320만 원 하고 관세 200만 원, 요 관세 200만 원이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요 공급가액에 들어가 있어요. 세금이. 자, 그래서 회계 처리는 관세하고 부가세 320만 원 합쳐서 520만 원만 메인 매출 전표에서 회계 처리하라는 거. 아까 여기 부가가치세와 관세만 메인 매출 전표에서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유형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아까 여기 실무 프로세스에서 유형을 여기 숫자가 없었는데 55번 유형이에요. 수입 세금 계산서는 유형이 55번입니다. 그러면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날짜가 8월 9일이죠. 자, 메인 매출 전표 실행하셔가지고 자, 여러분 회사는 3일전자로 되어 있죠. 3일전자. 2100번 3일전자. 회사 코드 2100번으로 해 놓으시고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자, 날짜가 8월 9일입니다. 8월 9일 입력하시고 유형을 보시면은 매입 중에서요. 여기 매입 유형 중에서 55번 수입이라고 있죠. 네, 55 수입. 자, 품명에다가 수입 신고 필증 참조 그대로 써주십니다. 공급가액에다가 3,200만 원, 부가세 320만 원. 거래처는 인천세관이 발행한 거니까 인천세관. 전자세금계산서죠. 1번 전자 입력해야 전자세금계산서로 분류가 되고요. 자,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공급가액에 대한 회계 처리 안 할 거고, 요 부가세 우리가 이 수입 유형 55번 유형을 우리가 선택을 하시면 알아서 공급가액에 대한 분계는 밑에 빠져요.
빠지고 부가세만 회계 처리를 딱 하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관세도 같이 회계 처리해 주라 그랬습니다. 관세도. 자,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는 거 320만 원하고 관세는 자산의 뭐예요?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돼요. 자산의 취득원가. 우리가 이 관세가 뭐예요? 지금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발생한 세금이잖아요. 원재료 수입하면서 발생한 세금은 원재료의 취득원가에 가산해 줍니다. 그래서 차변에 원재료로 봐야 돼요. 원재료 200만 원. 네, 이거 원재료로 관세를 원재료로 회계 처리한다는 거. 만약에 뭐 비품을 샀다든가 기계장치를 매입했다면 그 기계장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원재료를 매입했기 때문에 관세를 원재료로 한 거고요. 자, 대금을 전부 뭐로 했어요? 520만 원 전부 현금으로 세관에 지급했죠. 그래서 대변은 현금이 되겠습니다. 대변의 현금 101번 520만 원. 탭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이 320만 원, 원재료가 200만 원, 그리고 대변의 현금이 520만 원. 이렇게 되면은 부가세하고 관세하고 이것만 회계 처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반 전표에다가 미착품 계정 조회해 가지고 정리하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자, 미착품을 인식했다는 것은 이 원재료를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수입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선적할 때 우리는 이미 자산으로 잡았다 이거예요. 근데 운송 중에 있으므로 미착품으로 잡았다 이런 얘기예요. 미착 원재료로 잡았다든가. 근데 여기서는 미착품이라고 했으니까 미착품으로 잡아놓은 모양이에요. 자, 그러면 8월 9일 현재 미착품을 조회해 보겠습니다. 합계 잔액시산표에서 한번 조회해 볼까요? 합계 잔액시산표 들어가셔가지고 8월 9일 로 8월 9일로 조회를 하면은 미착품은 재고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미착품 3천만 원. 그러니까 미착품 3천만 원에다가 관세 200만 원 더해가지고 3,200만 원에 대해서 10% 320만 원을 우리가 부가세로 세관에 납부한 거예요. 그것을 부가세 대급금으로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니까 부가세 대급금으로 자산 잡아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통관이 됐으니까 돈 내고 이제 세관에서 통관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미착품이 아니라 우리의 이제 원재료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미착품은 대변에 써서 감소시켜주고 차변에 원재료 해가지고 이 3천만 원을 원재료에 포함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일반 전표에 해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일반 전표 입력 날짜는 전자수입세금 계산서 발행한 8월 9일 날짜로 같은 날짜로 해줍니다. 8월 9일 3번 차변은 원재료 금액은 3천만 원 대변은 미착품 3천만 원. 네, 이렇게 미착품을 감소시켜주고 원재료에다가 더해주는 이것을 우리가 미착품에 대한 정리분계라고 한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원재료 수입을 가지고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기계장치 수입했다, 아니면 무슨 비품을 수입했다, 뭐 냉장고라든가 뭐 이런 걸 수입했다,
또는 차량을 수입했다 했을 때는 차량 운반부가 되는 것이죠.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254페이지 보시면은 수행과제 풀이가 나와 있습니다. 네. 자, 55번 우리 수입으로 했죠. 네. 뭐 분명히 다 원재료 해도 되고요. 우리 그 세금계산서에 있는 그대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혼합분계 해가지고 차변의 원재료 200, 부가세 대급금 320, 대변의 현금 520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일반 전표 8월 9일 날짜에다가 차변의 원재료, 대변의 미착품. 계정별 원장에서 미착품 계정 3천만 원을 조회하여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대체 처리한다 그랬는데 뭐 계정별 원장을 안 가고 우리는 합계전 X3표에서 조회를 했습니다. 자,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전자란에 집계가 됐을 거예요. 이와 같이. 또 부가세 신고서에서는 세금계산서 수취한 매입이잖아요. 그러니까 10번. 매입세액의 10번에 일반 매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주 특이한 그 경우입니다. 이 수입세금 계산서 거래가 가끔 나와요. 시험에 나오면 이런 유형으로 문제가 이런 유형으로 똑같이 나올 거예요. 이대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11번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매입세액 불공제 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자, FAT 1급에서는요 매입세액 불공제 거래 하나만 나오죠. 만약에 나오면. 자, TAT 2급에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거래가 나오면 두세 개를 세트로 내요. 그래서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에 대해서 여기서도 여러 개를 같이 연습해 보게끔 문제를 냈군요. 실제 시험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매입세액 불공제 54번 불공을 말하는 건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부가가치세법의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해당이 되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경우 해당하는 사유별로 구분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라는 걸 작성하죠. 근데 우리가 뭐 수동으로 작성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전표 입력하면서 불공제 사유 팝업창 뜨잖아요. 거기 딱 선택해주고 확인해주면 그 사유별로 자동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라는 게 작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회해서 저장만 해두면 돼요.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사유는 여러 가지 이런 사유들이 있죠. 뭐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보면은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이나 유지에 관한 거, 접대비 관련된 거, 면세 사업과 관련된 거,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거, 이런 것이 주로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FAT 1급을 문제에서는 뭐 안분 계산이라든가 정산이라든가 또 재계산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죠. FAT 1급에서는 안 나왔는데 TAT 2급은 나온다. 안분 계산, 공통 매입세액이라는 것은 뭐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론 때 공부했었어요. 이거요. 자,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게 되지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관련된 매입세액이거나 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법이 정한 방법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안분 계산하여야 한다. 과세사업에만 사용하는 것 같으면 그냥 공제 받으면 돼요. 51번 과세매입으로. 그런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거 이런 것은 안분하라 이거예요. 안분. 그래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거 받을 수 없는 것을 구분해 가지고 신고를 해야 된다. 그 안분 계산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합니다. 그 다음에 정산은 뭐냐? 안분 정산. 공통매입세액은 1기 또는 2기 과세기간별로 안분 계산을 하여야 하므로 애정신고 시에 안분 계산을 한 경우 애정신고 때는 1기 같으면 1월부터 3월 2기 같으면 7월부터 9월이죠. 그러한 애정신고 기간에 안분을 한 경우는 확정신고 때 애정신고분과 확정신고분을 합친 금액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네. 애정신고 때 안분한 것은 확정신고 때 6개월치 매출액으로 다시 정산, 안분을 다시 한번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애정신고 시에는 공통매입세액이 있었으나 확정신고 시에 공통매입세액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확정신고 시에는 애정신고 시에 적용한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정산은 해야 한다. 네. 확정 때 공통매입세액이 없었는데 정산해야 되나요? 네, 그래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애정 때 했던 거를 확정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액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3개월치하고 6개월치의 면세 비율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6개월치 면세 비율로 안분 계산을 확정해라 이거예요. 그것을 정산이라고 해요. 정산. 그래서 안분과 정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재계산은 좀 조금 더 복잡한데 그래도 가끔 시험에 나와요. 자, 재계산은 뭐냐? 공통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고정자산이 해당이 됩니다. 고정자산. 공통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거에서 고정자산은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서 사용될 것이므로 취득시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나 공급 면적을 기준으로만 안분 계산하면 부당하거나 납세자가 불리한 매입세 공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과세면세 공통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취득일 이후의 과세기간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아까 안분과 정산은요 한 과세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엔 할 필요 없어요. 그 과세기간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고정자산은 안 그렇다 이거. 감가상각하는 자산 오랫동안 사용되기 때문에 그 사용되는 기간에 면세 비율이 달라질 수가 있다 이거예요. 달라질 수가 있다. 면세 비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업 입장에서는 매입세 공제 받을 것이 생기잖아요. 면세 비율이 올라가면 기업 입장에서는 매입세를 다시 공제 받은 걸 다시 납부해야죠. 그러니까 뭐 회사의 이익만 생각한다면은 면세 비율이 떨어지면 재계산하고 면세 비율이 올라가면 재계산 안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올라갔을 때, 내려갔을 때 회사의 이익과 관계없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밑에 조건이 나옵니다. 이럴 때는 해라. 자, 재계산 조건. 첫째,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한 것 중에서 그 고정자산에 해당되고요. 두 번째, 면세 비율이 추후 과세기간에, 그러니까 한번 재계산했다라고 했으면 그 다음 과세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5% 이상 변동이 있을 때 해라. 5% 미만은 그냥 변동 없는 걸로 보자 이거예요. 귀찮으니까 5% 미만은 변동 없는 걸로 보고 재계산 안 해도 된다.
5% 이상 증가했거나 면세 비율 기준으로 면세 비율이 감소했거나 증가나 감소 그때만 해라 이거예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자산이 감가상각 자산이어야 된다 이거. 예. 고정자산이 다 감가상각 자산입니다. 고정자산이. 자, 이러한 경우에 재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재계산 문제가 정산보다 안분계산보다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재계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이 건물로 만약에 문제가 나오거나 건물 외의 자산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건물로 나오시면 여러분은 1과세기간당 상각률을 5%로 입력하면 됩니다. 네, 나중에 모의고사 때 이거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 이 책에는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연습하는 문제는 재계산은 이론으로만 이렇게 나오고 연습으로는 안 나올 것 같고요. 나중에 뒤에서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할 때 한 번 나와요. 그때 이제 이거 해볼 텐데. 자, 건물은 상각률을 5%로 입력하면 되고요. 건물 외의 자산은 상각률을 25%로 입력을 해주면 이러한 공식에 의해서 재계산이 자동으로 일어나요. 예,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데이터는 다 줄 거예요. 총 공급가액은 얼마고 면세 공급가액은 얼마다. 그 숫자 입력해 주면 돼요. 이 면세 공급가액 비율을 구하려면은 총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을 알아야 그 비율을 계산하잖아요. 그 데이터를 여러분에게 시험 문제에서 알려준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건물은 5%니까 한번 따져볼까요? 1과세기간에 5%씩 상각된 걸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이면 과세기간이 1기와 2기니까 2과세기간이죠. 2과세기간. 그러면 1년에 10%씩 감가가 되는 걸로 본다는 거예요. 건물이. 그러면 건물은 만약에 5% 이상 계속 증감이 한다 하더라도 10년간 하겠죠. 10년. 예, 최대 10년. 재계산을 만약에 과세 기간마다 막 변동이 그 면세 비율의 변동이 막 5% 이상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면 10년간 하게 되겠죠. 기타 나머지는 1과세기간당 25%잖아요. 그러면 1년이면 50%, 2년 대상 기간이 기타 감가상각자산은 재계산할 수 있는 그 기간이 2년밖에 안 돼요. 2년 지나면 뭐 증감이 어떻게 됐든 재계산 대상이 안 되는 거고요. 건물은 10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입력해야 되거든요. 거기 할 때. 예, 경과된 과세기간 수. 그냥 세면 되겠죠. 예, 세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세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만약에 우리가 지금 2023년도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이 2월 달에 시험 볼 거니까 2023년도라고 현재가 가정하시고, 자, 2022년 6월 1일 날 취득했어요. 그리고 지금 언제냐면 이 재계산은 확정신고 때만 해요. 취득해가지고 쭉 기간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 2기 확정 때 재계산할 거예요. 네. 2023년 2기 확정 때 재계산 할 겁니다. 그것이 건물이 됐든 뭐 기타 감가상각자산이 됐든 하여튼 고정자산이라고 생각하시고 경과된 과세기간수 한번 세보세요. 머릿속으로 한번 세보세요. 과세기간이 경과된 여기서 말하는 경과된 과세기간 몇 과세기간이 경과됐는가를 한번 세보자 이거예요.
네. 자, 세셨죠? 과세기간. 과세기간 1기, 2기가 과세기간이에요. 1기, 2기. 예. 그게 과세기간이에요. 하나씩. 예? 네. 그러면 어떻게 경과된 과세기간이 어떻게 세셨을까? 구미애님. 예. 과세기간이 몇 개의 과세기간이 경과됐을까요? 3개. 3과세기간 맞았어요. 어떻게 셌을까? 자, 22년 6월 1일에 취득했으면 22년 1기에 취득한 거죠. 그러면 1기는 지나간 경과된 게 아니에요. 1기에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하는 과세기간이 1기예요. 그러면 경과된 거는 22년 2기 경과됐고 23년 1기 경과됐고 이번에 23년 2기 확정 신고가 12월 말일까지 과세기간으로 해서 1월 달에 24년 1월에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과된 거죠. 23년 2기. 그래서 하나, 둘, 셋. 경과된 과세기간은 3 이렇게 계산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건물 5% 경과된 과세기간 세는 방법 이렇게 알시면 되고요. 건물 외의 나머지 자산은 25%라고 여러분이 선택해 주시고 경과된 과세기간 입력해 주시면 재계산이 일어날 겁니다. 그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일반 전표에 회계 처리만 해주면 돼요. 예. 자,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이건 뭐 실제로 한번 해봐야 여러분이 정리가 더 확실하게 됩니다. 자, 54번 불공 매입에 관해서 좀 복잡한 부분을 좀 이런 부분이 추가로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분과 정산과 재계산. 자, 수행과제 해볼게요. 다음 거래자료를 매입 매출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공통 매입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수행하시오. 네, 공통 매입세액을 여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불공에다가.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하기로 한다. 네. 자, 그러면 자료를 보겠습니다. 1번부터 강남마트에서 매출처에 선물할 선물 세트를 구입했어요. 이건 그냥 불공이죠. 매출처에 선물한 선물 세트는 접대비니까 그냥 불공.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볼까요? 8월 11일 날로 입력합시다. 매입 매출전표 8월 11일 9분 아니 매입 매출전표지. 매입 매출전표 8월 11일 유형은 54. 불공제 사유는 접대비 관련된 거니까 9번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선택. 품명에다가 선물 세트. 공급가액은 300만원. 거래처는 공급자가 거래처죠. 강남마트.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번. 자, 분계는 밑에 세금계산서 아래 보니까 외상으로 선물을 샀어요. 혼합분계해야죠. 3번. 자, 원재료가 아니라 접대비로 코드 바꿔야죠. 매출거래처라고 그랬으니까 접대비를 800번대 코드를 골라야 됩니다. 만약에 매입거래처에 선물 세트를 줬다 그러면 500번대 접대비 쓰세요. 매입거래처는 제조원가에 가는 겁니다. 자, 813번 접대비 330만원 내려와서 대변에 미지급금이죠. 외상은 미지급금 253번 330만원. 탭키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강남마트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거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 한공자동차 정비 주식회사에서 관리부 업무용 승용차 2000cc 수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라는 것은 비용 처리하라는 거니까 차량을 승용차 수리했으니까 차량 유지비입니다. 자, 1000cc 초과 차량의 수리비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므로 불공으로 입력해야죠. 자, 8월 12일 거 입력합시다. 매입 매출 전표에 8월 12일 유형은 54. 이번에 불공제 사유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 여기 클릭하시고 선택. 품명에는 타이어 교체. 공급가액에 150만원 하시고 부가세 15만원 나오고요. 자, 밑에 이것도 외상으로 타이어를 교체했습니다. 아예 거래처는 먼저 한공 거래처 한공 넣어야죠. 네, 전자세금계산서 1번 하시고, 자, 분계가 혼합이 되겠습니다. 이거 외상 분계하면 안 되죠. 3번 혼합. 자, 원재료를 코드를 바꿔야죠. 차량 유지비인데 이 차가 관리부 차예요. 생산부 차면은 522번이지만 관리부 차니까 822번 하긴. 내려오셔가지고 대변에 미지급금 외상이니까 미지급금 165만원 탭키.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한공자동차 정비주식회사 이렇게 두시면 돼요. 자, 1번과 2번은 그냥 불공이에요. 예. 자, 넘어가 보면은 이렇게 하나를 섞어서 낸다는 거죠. 불공 문제를 내다가 어느 것 하나를 지금 여기처럼 주식회사 대신으로부터 공통사업에 사용할 원재료를 구입했다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과세면세, 여기서 공통이라는 건 과세면세 공통으로 우리가 이 과세와 면세 면세 사업을 겸용하는 업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원재료는 전자부품은 수출 아니요 과세 면세는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이 문제에 한해서는 이제 면세도 있다고 가정하시고 과세와 면세로 공통으로 사용한다. 자, 그러면 불공제 사유 중에 이 과세 면세 안분 계산분이라고 있어요.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8월 13일. 자, 불공제로 문제를 낸 거니까 불공으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8월 13일 유형은 54번 불공인데 불공제 사유 중에 이렇게 5번에 보시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분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그러면 안분계산 문제를 내면 전부 다 불공제인 54번 유형으로만 문제를 내느냐? 아닙니다. 어떤 문제에서는 51번 과세 매입으로 유형을 선택해라 이렇게 문제를 내기도 해요. 그렇게 하고도 안분계산은 가능해요. 그렇게 하고도 자 보통은 이렇게 냅니다. 그냥 불공으로 처리해서 안분계산. 자, 그러니까 안분계산이 언제나 유형을 불공으로만 해야 된다. 그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이번 이 연습 문제에서는 불공으로 문제를 냈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자 5번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분 선택하시고 품명에다가 전자부품 공급가액에다가 1000만원 거래처에는 대신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번. 자, 이것도 외상으로 샀네요. 자, 이거는 전자부품 원재료이기 때문에 이건 외상분계해도 돼요. 원재료니까. 그래서 2번 외상분계하시면 외상매입금 1100만원
자, 원재료 1,100만 원. 예, 100만 원 모두를 매입세 공제 못 받는 걸로 했잖아요. 부가세 100만 원을. 근데 이게 이제 그 과세와 면세 공통 사용하니까 과세분만큼은 공제를 받을 수 있죠. 그러면 나중에 안분 계산해 가지고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 만약에 20만 원으로 계산이 됐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재료에서 20만 원 빼야죠. 대변의 원재료. 여기 지금 100만 원이 다 지금 원재료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대변에서 원재료 빼주고 차변에 공제 받아야 되니까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대급금으로 20만 원 잡아주는 요 분계를 안분 계산 끝나고 일반 전표에다가 해주는 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이걸 왜 미리 말씀드리느냐? 지금 이 분계를 보고 여러분이 지금 설명을 들으셔야 그래서 원재료에서 빼줘야 맞지 이게 이해가 되신다 이거. 지금 우리는 공통 그 매입세 과세와 면세 공통 매입세액인 요 100만 원을 모두 공제받지 못하는 것으로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재료의 취득원가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100만 원이. 그러니까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을 빼주는 작업을 나중에 정리해 줘야 되겠다 이거예요. 안분 계산 끝나고 나서. 그때 빼줄 때 분계는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대변의 원재료가 가는데 그 이유를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이해하셔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점표 입력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은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자료를 줍니다. 그래가지고 안분 계산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부가세 대급금 회계 처리를 해라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7월부터 9월까지니까 2기 예정 과세 기간에 총 매출액은 5억 원이고요. 그 중에 면세가 2억 원이랍니다. 면세 비율을 우리가 입력하거든요. 자, 주의해 보면 입력되어 있는 매출 데이터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거하고 만약에 다르면 그 다른 것은 지워버리고 무시하고 주어진 자료 요걸 이용해라. 요걸 이용해 가지고 면세 비율을 구하시오. 자, 40% 나오겠네요. 면세 비율이 5분의 2니까 그쵸? 40%. 예. 그러면 과세 비율이 60%라는 얘기죠. 과세 비율이 60%. 그러면 아까 계산하기 쉽게 10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100만 원 중에서 공급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과세 비율이 60%니까 60만 원을 아까 그런 분계를 해야 되겠구나. 예. 그거는 이제 계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이미 우리가 이제 암산으로 계산이 다 돼요. 요건 숫자가 간단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뭐를 지금 만들어야 돼요? 예. 그래서 밑에 자료가 또 자료 2번이 뭔가요? 자료 2 원재료 중 안분 계산네요. 매입세 8월 13일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 공통 사용분 1,000만 원. 지금 우리 입력한 거 이거 말한 거예요. 자료 2번은 요 1,000만 원에 대한 공통 매입세액 100만 원 이거에 대해서 요 데이터로 안분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안분을 하러 가겠습니다. 예, 안분하러 가겠습니다. 자, 어디로 가시느냐? 전체 메뉴에 부가가치세 1번에 보시면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이라고 있죠. 예,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클릭해 보세요. 기간은 7월부터 9월로 우리가 지금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가 FAT 1급에서는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여기 이 탭만 가지고 공부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안분이 자동으로 돼 있네요. 3,426원이 지금 불공제 매입세액으로 안분 계산 100만 원 중에서
이렇게 계산이 된 것은 어떻게 계산했는지 한번 가볼까요? 여기 3번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내역에 들어가 보세요. 들어갔더니 이미 1,000만원에 대해서 100만원 공통매입세액 이미 여기 들어와 있고 총 공급가액이 2억 4,807만 8천원 면세 공급가액이 85만원이라고 입력되어 있는데 아까 문제에서 뭐라고 했느냐?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안분 계산하시오.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하니까 지금 면세 비율이 조금밖에 안 나와가지고 3,426원만 불공이 된 거예요. 이것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된 거예요. 그럼 거의 지금 뭐 100만원 거의다가 매입세 공제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요 데이터 무시하라고 그랬죠. 무시하고 새로운 데이터로 5억 분의 2억으로 계산해라. 그래서 이걸 새로 입력합니다. 자, 여기 12번 총 공급가액 등 여기를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주어진 데이터 5억 원을 입력하세요. 5000000 엔터. 그러면 여기에 입력한 5억 원이 여기 분모로 들어오죠. 그 다음에 면세 공급가액에다가 2억 원 입력하세요. 2000000 아까 자료 1번에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 이제 분자로 들어가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만원 공통매입세 곱하기 총 공급가액분의 면세 공급가액. 네, 요게 40%예요. 100만원에 40%. 40만원이 공제받지 못한다. 면세분은 공제받지 못한다. 요 40만. 자, 우리는 그러면 40만원을 회계 처리하느냐? 아닙니다. 100만원을 모두 공제받지 못하는 곳으로 우리가 지금 이미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이 돼 있었어요. 아까. 그러니까 40만원만 불공이 돼야 되면은 60만원을 회계 처리해야죠. 자, 그리고 요 40만원은 어디로 반영됐을까요?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여기에 40만원 반영돼 가지고요. 아까 우리가 타이어 바꾼 거 15만원 불공 매입세액, 그 다음에 접대비 관련된 선물 세트 구입한 거 30만원, 요 두 개에다가 방금 안분 계산한 원재료 40만원 해가지고 요 세 개를 더하면 85만원이 이번 2기 예정 동안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합계가 총계가 되는 것입니다. 85만. 자, 이거 회계 처리하는 건 아니에요.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만 원을 회계 처리해 줘야 된다. 예. 왜 60만 원을 회계 처리해 주지? 예, 조금 전에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이걸 다시 보여준단 말이에요. 예. 요 100만 원이 이제 안분 계산이 필요한 건데 이 100만 원이 다 어디로 가 있어요? 지금 원재료로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40만 원만 들어가 있어야 돼, 원재료에. 그러니까 여기서 60만 원을 빼내야 된다 이거죠. 그 회계 처리를 하라는 문제가 아까 여기에서 자, 안분하고 안분 계산하고 그 다음에 회계 처리하시오. 이게 여기 지금 우리 교재는 문제를 이런 식으로 냅니다만은 실제 시험지에는요. 수행과제 1 뭐 하시오, 2 뭐 하시오, 3 뭐 하시오, 한 건 한 건 여러분에게 지시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푸는 것보다 더 여러분이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네. 지금은 제가 여길 여러분에게 일부러 잘라가지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해주잖아요. 네, 실제 시험은 여러분 FAT 1급 이미 보신 분들은 알죠. 그 다음에 우리 FAT 1급 문제풀이 해봤잖아요. 거기에 보면 1, 2, 3 이렇게 수행하라는 문제가 순서대로 나오죠.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 순서대로. 자, 이제 회계 처리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자, 회계 처리는 일반 전표에다 하면 돼요. 일반 전표에 과세기간 종료일. 자, 2기 예정 과세기간 종료일은 9월 30일이죠. 그래서 9월 30일자에다가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 공제 받는 부가세가 부가세 대급금이죠. 금액은
60만 원. 대변의 원재료에서 빼줘야죠. 적요를 여기다가 부가세 대급금의 적요를 하나 써줍시다. 부가세 대급금의 적요에다가 안분 계산분이라고 이렇게 하나 써주고요. 밑에 원재료에서도 엔터 쳐가지고 적요를 안분 계산을 한 거다라는 걸 하나 넣어주는 게 나중에 확인하기 필요하겠죠. 시험에서는 안 넣어도 됩니다. 이거 원재료에서 빼준다. 요 분계가 이해가 가야 돼요. 위에 거 요 전까지는 웬만하면 다들 이해를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회계 처리하시오. 왜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60만 원이 가야 되고 왜 대변에 원재료 60만 원이 가야 되는가? 이것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게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4번 수행이 끝난 겁니다. 한번 풀이를 한번 또 볼까요? 자, 우리 불공 3건 입력했었는데 8월 11일 건은 54번 그냥 불공 접대비건, 또 8월 12일 건은 또 54번 불공, 요거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건, 또 8월 13일 방금 한 거죠. 불공. 이거의 사유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분으로 사유를 넣으니까 불공 이제 매입세액 가보니까 이미 다 입력돼 있었죠. 이렇게 불공제 사유를 넣어놓으면 계산이 다 돼 있어요. 가가지고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세금계산서 3건이 다 있는 거니까 매입세금계산서의 전자란에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 우리가 7월부터 9월로 가가지고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가가지고 이렇게 입력했죠. 5억하고 2억원. 그래가지고 여기 40만원 나왔었죠. 40만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요 앞으로 와보면 요 40만원이 일로 들어가지고 합계가 이렇게 85만원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회계 처리를 하라는 문제를 해야죠. 일반 전표에다가 과세기간 종료일인 9월 30일 60만원 회계 처리했죠. 부가세 대급금, 자산 증가 60만원, 원재료 60만원, 자산 감소. 어떻게 60만원이냐? 공통매입세액이 100만원인데 매입세액 불공제분이 40만원이니까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60만원.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 일반 전표에다 하면 돼요. 부가세 신고서에 들어가 보면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이와 같이 나타난다. 아까 85만 원이었죠? 85만 원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번에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서 조회라든가 그 다음에 이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이런 것은 우리 FAT 1급에서 많이 해본 관계로 지금 TAT 2급 하면서는 그냥 그림으로만 보고 넘어갑니다. 그렇죠? 우리 FAT 1급 때 이거 가서 조회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고 그냥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팁이 하나 있는데요. 아까 제가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공통매입세액의 회계처리 문제가 항상 불공으로만 문제를 내는 것이 아니라 과세 매입으로 유형을 처리하고 해결해라. 이렇게 문제를 내기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공으로 처리했을 때는 지금 했던 대로 원재료에 전부 가산을 했다가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을 부가세 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을 했는데 반대로
과세 매입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안분 계산해라. 이렇게 하면은 과세 매입으로 하면은 매입세액 100만 원을 전부 부가세 대급금으로 분계가 날 거란 말이에요. 예, 51번 과세 매입으로 하면은 그러면 그때는 회계 처리를 40만 원만 해야 돼요. 40만 원만이라기보다는 40만 원에 대한 것을 회계 처리해야 된다. 왜냐? 100만 원을 다 부가세 대급금으로 공제 받는 걸로 봤으니까 공제 받지 못할 부분, 불공제 부분을 부가세 대급금에서 이제 빼가지고 원재료에다 반대로 더해줘야죠. 원재료의 취득원가. 네, 그래서 실제로 시험이 안분계산 문제를 불공매입으로 처리하고 회계 처리 이렇게 하라고 문제를 내기도 하고, 과세 매입으로 처리하고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해야 되도록 문제를 내기도 한다 이거예요. 두 가지 유형이 다 가능하다 이거예요. 안분계산이 언제나 불공으로 해야만 안분계산을 하는 것은 아니다. 두 가지로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TAT 2급 시험에 이거 자주 나올 수 있습니다. 요 문제 세트로 나옵니다. 3개 정도, 3개 정도를 묶어서 안분 계산을 넣어가지고 시험을 낸다 이거죠. 딱 이런 요령으로 문제를 해요.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요, 역시 또 TAT 2급 시험에서 또 자주 나오는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때 작성해야 되는 부속서류,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할 때 뭘 작성해야 되는지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거를 연습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게요.